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요, 교재 180쪽이 되겠고요. 서구의, 자, 문물과, 자, 그 다음에 뭐 사회 변화 이런 건데, 개항된 이후에 서구의 사상과 서구의 문물들이 들어오잖아요.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자,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구의 사상을 먼저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를 볼 거거든요. 첫 번째는 만국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만국공법이라는 거는, 자, 배타적 독립성, 자, 독립성을 인정해주는, 즉 무슨 말이냐면 주권이라는 개념이에요. 주권, 주인된 권리, 주권이라는 개념인데 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대등한 거죠. 국가 간의 대등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등함을 인정한다. 뭔 말이냐면 서양 국가들이 아시아에 와서 개항합시다. 항구 좀 열어주세요. 통상합시다. 라고 요구했더니 그럼 이들이 어떻게 돼요? yes, or no를 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 중국 눈치를 보는 거야. 야, 개항하자 그랬더니 중국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해도 되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서양 아이들은 참 신기하다. 얘들은 중국 중심으로 살아와서 이러한 문화가 남아있구나. 야, 국가와 국가는 말이야. 대등한 거야. 라고 하면서 만국공법을 쫙 퍼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개항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국공법을 막 퍼뜨린 거죠. 그래서 가장 기분 나쁜 건 누구냐면 중국이겠죠. 왜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세상의 중심은 중국입니다. 중국을 막 임금으로 떠받들어 왔는데 뭐 국가는 대등하다고?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래서 만국공법을 수용함에 있어서 중국이 가장 망설이는데 결국 중국도 수용을 해요. 수용을 하는데 서양 국가와의 어떤 그 외교를 위해서는 자, 외교 실무 지침서로 정도 활용하기 위해서 만국공법을 수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만국공법을 수용을 해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 국가 간의 불평등을 인정한다? 이게 뭔 말이야? 아니 분명히 국가는 대등하다. 주인된 권리, 배타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등하대. 근데 불평등을 인정한대. 이게 뭐냐면 문명국끼리만 대등한 거야. 아이쿠야. 반문명국끼리만 대등한 거고 미개국끼리만 대등한 거야. 그러니까 문명국끼리만 대등하고 반문명국끼리만 대등하고 미개국끼리만 대등하다? 그럼 이들 사이에는 다시 위계 서열이 있어 없어? 이들 사이에는 위계 서열이 다시 있는 겁니다. 와, 말장난인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요. 자, 뭐라고요? 국가는 대등한 거야. 그러니까 항구 열어도 돼. 자, 1대1의 대화를 하자. 왜 중국 눈치를 보니? 이렇게 이제 만국공법을 퍼뜨려 놓고 만국공법을 딱 수용했었을 때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문명국끼리만, 반문국끼리만, 미국끼리만 대등하다. 이들 사이에는 위계 질서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국공법을 수용할 때 가장 망설인 나라는 중국이고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요. 만국공법의 본질을 정확히 봤어요. 뭐? 국가는 대등하다고? 웃기고 있네. 힘의 논리, 정치의 논리, 즉 군사적, 정치적 힘이 없으면 만국공법은 그건 쇼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이 있어야만 국가의 대등함을 서로가 보장받을 수 있다. 자, 이런 이론상으로는 대등함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만국공법의 본질을 정확히 깨뜨려보고 정치적, 군사적 힘을 계속 길러냅니다. 됐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국공법의 표면적인 것만 받아들여서 그래요. 국가는 대등한 거야. 오, 좋은 얘기네. 라고 수용을 했는데 힘의 논리는 배격을 해요. 힘의 논리를 배격을 했는데 나중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청나라가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와, 힘의 논리가 필요하구나. 군사적 힘이 필요하구나. 그때 가서야 만국공법의 본질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만국공법은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 자,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행위 이거를 정당화시키는 이론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야, 니네는 다 미개국가잖아. 우리 서양은 다 문명국가고. 그러니까 너희들과 우리는 달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시키는 자 그런 논리로 작용됐었던 게 바로 만국공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요. 무슨 진화론을 볼 거냐면 사회진화론이라는 걸 볼 건데 이 사회진화론은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노골적으로 자,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시키는 합리화시키는 논리로 이용되는데 이 동물들에서요, 여러분들 인간을 제외한 동물들 세계에서 인간을 제외한 먹이사슬의 정점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자나 호랑이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사자나 호랑이 따위가 이렇게 있다고 친다라면 밑에 있는 래빗들이 있는데 그 래빗을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고 생태계는 어쨌든 지금까지 발전돼 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역피라미드가 돼버린다라면 즉 사자와 호랑이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지고 토끼의 숫자가 적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멸종 생태계가 붕괴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태계는 어떻게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먹이사슬의 구조가 유지가 돼야만 안정적으로 발전되듯이
인간 사는 세상도, 이 사회가 인간이거든요. 인간 사는 세상도 똑같이 피라미드 형태로,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진화가 많이 되어 있는 누구들이 있을 것이고 백인들이 있을 것이고, 이 백인들은 힘이 약한 아시아나 아프리카 얘네들을 뭐한다? 지배하고 착취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들이 여기를 침략하고 지배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게 바로 무슨 진화론이라고요? 사회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진화론은 내가 너를 지배해도 돼. 약육강식, 우승열패. 이 논리를 아예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시켰다. 만국공법은요. 겉으로는 뭐한다? 겉으로는 착한 척합니다. 국가는 대등한 거야. 국가는 대등하단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시키죠. 그래서 공통점은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시킨다는 공통점이 있고, 사회 진화론은 자 드러내놓고 난 너를 침략해도 돼. 내가 너보다 잘났고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니까 라는 게 바로 사회 진화론입니다. 이때요. 이 사회 진화론과 관련되어서 각각의 국가별로 인물을 자 확인해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가토 히로유키. 그 다음에 자 중국 같은 경우는 누가 있었냐면 옌푸. 이 옌푸가 천연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게 사회 진화론과 관련된 자 그런 책입니다. 천연론. 그 다음에 이제 량치차오. 이 량치차오는 변법자강 운동의 핵심 멤버였었죠. 변법자강 운동은 여러분들 그 캉류웨이와 량치차오인데, 캉류웨이는 공양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량치차오가 바로 사회 진화론자였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가게 되면은요. 자, 조선이라 할까요? 조선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육일준과 관련된 육일준 이런 인물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나중에 조선에서 여러분들 이런 운동을 했었죠. 을사늑약이 체결됐을 때 일본에게 나라를 우리가 뺏기 일보 직전, 즉 외교권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큰 위기죠. 그래서 구국민족운동이라는 게 벌어지는데, 그 구국민족운동에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의병운동, 힘으로 맞서자라는, 또 하나는 애국계몽운동이 있었죠. 자, 애계몽이라고 쓸게요. 이 애국계몽운동은 실력을 양성하자라는 건데, 그 실력을 양성하자라는 애계몽의 사상적 기반이 됐었던 게 사회 진화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 요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두시고, 만국공법은 따로 인물을 공부할 건 없어요. 자, 사회 진화론에서 각각의 인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가볼까요? 180쪽 가게 되면은 만국공법을 먼저 봤었을 때 디귿법 밑줄기죠. 국가 간에 대등하다. 즉 배타적 독립성. 이걸 주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국가 간은 대등하다. 그런데 리을번도 밑줄기십시다. 불평등한 국제 질서를 정당화시켰다. 이해됐을 것이고요. 중국을 먼저 가게 되면 중국에서는 만국공법을 수용할 때 가장 망설인 나라가 중국이고, 대외 실무 관계의 어떤 지침, 외교를 위해서 만국공법을 결국은 수용을 합니다. 자, 일본은요. 국제 질서의 본질을 꿰뚫어봤다. 힘의 논리와 정치적, 군사적 힘이 있어야만 만국공법과 같이 국가는 대등하다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죠.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자, 조선으로 가셨을 때 조선에서는 힘의 논리를 배격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청일전쟁 이후 힘의 논리가 필요하구나. 그때 가서 이제 느낀 거죠. 탐구대로 1번 조그맣게 별표하시고요. 자, 오른쪽 가게 되면 탐구대로 그 사회 진화론이 나와 있는데, 사회 진화론에서는 디귿번 밑 찍으시고요. 미음번 밑 찍으십시오. 디귿번, 미음번. 그 다음에 각국의 사회 진화론에서 일본은 가토 히로유키, 그 다음에 청나라에서는 옌푸와 량치차오, 우리나라에서는 육일준이 보입니다. 자, 그 정도 이름 밑 찍어 놓으시고 탐구대로 2번 왕별표 하시기 바랍니다. 탐구대로 2번 사회 진화론. 이렇게 해서요. 자, 서구의 사상 두 가지를 봤습니다. 개항 이후에 서구의 사상에 만국공법과 자 뭐가 보인다? 여기에 있는 만국공법과 사회 진화론이라는 게 있다. 그다음에 이제 문물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서구의 문물. 첫 번째 봐야 될 게 자 뭐부터 할까요? 언론부터 갈까요? 예, 신문부터 갑시다. 언론. 이 언론을 가게 되면 일본에서는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이 일본 최초의 신문입니다. 자, 그래서 1870년 요때 자,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 메이지 정부 시기의 최초의 신문이라는 겁니다. 됐죠? 메이지 정부 시기의 최초의 신문. 이거 말고요. 요미우리 신문이라든지 아사히 신문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신문의 영향력이 커지는데,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요 무렵에 신문의 영향력이 커져요. 왜냐면은 전쟁의 소식들을 막 우리가 이겼을까? 졌나? 막 이런 거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문의 영향력이 커지죠. 또 하나 본다면 해이민 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해이민 신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해이민 신문은 1903년에 만들어진 신문인데 1904년도에 러일 전쟁이 터졌을 때 그 러일 전쟁을 디스하는 전쟁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러일 전쟁을 비판했었던 논설을 실었던 신문이 바로 해이민 신문입니다. 해이민. 자, 시험 문제에서는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이 나오니까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어디서 발행된 거예요? 요코하마에서 발행이 된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구분지어서 신분시라는 게 있는데 이 신분시는 에도 막부 때, 자, 개항이 되고요. 개항이 되고 에도 막부 때 발행한 신문이 바로 신분시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얘는 잘 안 나와요. 요코하마 마이니치가 나올 거니까 메이지 정부 때 발행된 신문,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청나라 가게 되면은 청나라에는 신보라는 신문이 있는데요. 이 신보는 중국 상하이에서 영국 상인 어네스트가 이제 발행한 신문인데 상하이 같은 경우는 자, 열강들의 공동 조계지잖아요. 그래서 영국 상인이 발행했다는 거. 자, 영국 상인이 발행했다는 거.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영국 상인이 발행했다. 신보는 중국 최초의 자, 신문입니다. 중국 최초의 신문, 근대적 신문. 세 번째 간다라면 자,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게 되면 조선으로 가게 되면 한국이라 갈까요? 예, 한국이라 갑시다. 자, 세 번째. 한국으로 가게 되면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일단은 세 개를 자, 기억을 하십시오. 자, 세 개를 기억하는데 첫 번째 자, 한성 순보가 있습니다. 자, 한성 순보. 얘는요. 1883년에서 84년까지 발행된 순자가 열흘 순자거든요. 열흘 순자인데 열흘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이고 최초의 관보입니다. 최초의 관보, 관청에서 발행한 신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민간 신문이 아니라 관청에서 발행한. 그럼 왜 국가가 이 신문을 발행했냐면 당시 정부가 80년대부터 개화 정책을 했는데 그 개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성 순보가 발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독립신문. 이 독립신문은 1896년에서 1899년까지 발행되는데 얘는 최초의 민간신문입니다. 최초의 민간신문이고 순, 한글과 순, 영문판이 있는데 우리는 순한글, 민중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순한글로. 그래서 의는 얘는 자 뭐라고요? 최초의 관보고 얘는 최초의 민간신문이다. 자, 두 개 꼭 구분하시고요. 하나 더 추가해 둔다면 대한매일신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 영국인 베델. 자, 영국인 베델인데 아까 신보를 발행한 자, 이 사람도 상하이에서 영국인이었었잖아요. 어네스트. 근데 이름을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외워야 돼요. 베델. 얘가 영국인인데 그럼 왜 우리나라에 들어왔냐면 1904년도에 러일 전쟁이 터졌을 때 그 러일 전쟁을 취재하러 들어왔었던 종군 기자입니다. 종군 기자로 들어왔었던 이 그 베델이 양기탁이라는 사람과 함께 자, 대한매일신보를 만들게 되는데 이 대한매일신보 항일론설을 가장 많이 실었던 신문이 바로 대한매일신보예요. 항일론설. 자, 요 세 개는 꼭 기억하십시오. 일본 하나. 자, 중국 하나. 자, 우리나라 세 개. 됐죠? 우리나라 세 개. 추가를 해드리는데 이건 한국사에서 써먹으세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 제국신문이라는 게 있었고 황성신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일단 황성신문을 먼저 말씀드리면 황성신문 남궁억이라는 분이 만들었거든요. 그럼 남궁억이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황성신문은 1898년에서 1910년까지예요. 그래서 당시에 얘들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주로 발행이 돼요. 양반 유생들. 그래서 이거를 당시에 뭐라 불렀냐면 수신문이라 불렀어요. 수신문. 그랬더니 이종일이라는 사람이 종일 고민한 거예요. 이틀 동안. 자, 이종일이 무슨 신문을 만들었냐면 제국신문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아니 왜 남성들만 신문을 읽지? 야, 이 여성들은 왜 신문을 못 읽는 거지? 그래서 종일 자, 이틀 동안 고민했던 이종일이 부녀자들을 위한 신문을 만들었어요. 한문을 못 읽는구나. 그렇다면 한글로 쓰면 될 거 아니야. 자, 여기 이제 암신문. 당시 이제 황성신문과 제국신문은 발행 연도가 똑같아요. 발행 연도가 1898년에서 1910년까지인데 당시 이제 암수 자웅이라 불려지는 자, 그러한 쌍벽을 이루는 신문이었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이 황성신문에 여러분들 시일야 방성되고 즉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이야기했었던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국이 요 신문에 자, 수록이 됐었던 거죠. 자, 제국신문은 부녀자를 대상으로 발행했다. 자, 연도 한 번만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동아시아라는 과목 안에서는 자, 시험에 몇 개만 나오는데 이렇게 3개만 나오는데 한국사와 함께 연결시켜서 두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이때요. 일본이 고종을 자르고 정미칠조약이라는 걸 체결했는데 이 정미칠조약은 1907년에 순종하고 체결한 건데 내용은 어떤 거냐면 군대를 해산시켜라. 자, 군대를 해산시켜라. 또 하나는 뭐냐면 차관을 바로 설치하는데 이 차관을 설치했을 때 여기에서 일본이 무슨 권을 장악한 거냐면 행정권을 장악한 겁니다. 그럼 행정권을 장악했다. 이 차관이 뭐냐면 앞에서 한번 설명했는데요. 자, 왕이 있을 때 왕 밑에 부가 있어요. 부가 있는데 그 부의 대표를 우두머리를 장관이라고 해요. 그럼 장관들 밑에 실무를 책임지는 걔들을 뭐라 하냐면 차관이라고 하는데 이 차관을 싸그리 누구로 임명해버리는 거예요? 일본인으로 임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일본인으로 차관을 다 임명을 해버리면 행정권을 완전하게 장악했다. 언제죠? 1907년.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학교 함부로 만들지 마세요. 앞으로 이제 승인받고 만드세요. 사립학교령. 그리고 교과서에다가 쪽발이 띠떼기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출판법. 됐죠? 집회와 결사 이런 거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보안법. 자, 그 다음에 신문에다가 쪽발이 나쁜 놈이에요. 이런 얘기 쓰면 안 되죠. 신문지법. 아, 그러니까 행정권을 장악한 얘들이 이 애국개몽운동, 이 애계몽을 자, 뭐 했었던 겁니까? 애계몽을 탄압했었던 거죠. 뭘 만들어서? 이 애계몽에서는 실력을 양성하자. 교육과 산업을 통해 실력을 양성하자라는 건데 그걸 탄압하기 위해서 신문지법, 자, 보안법, 출판법, 사립학교령 이딴 법들을 만들면서 교묘하게 탄압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애계몽이 실패를 끝나게 되죠. 자, 말하고 싶은 거. 신문지법이요. 언제 만들어지냐면 신문지법이 1907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신문지법은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 신문지법이 1907년이라 했었을 때 신문지법의 탄압을 받으면 안 되는 신문이 뭐 있죠? 한성순보 절대 받으면 안 되죠. 독립신문 절대 받으면 안 되죠. 자, 그러면은 제국신문 받을 수 있나요? 황성신문 받을 수 있나요? 예, 이들은 신문지법의 탄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신문지법의 타격을 받는데 자, 말하고 싶은 거 요거죠. 영국인 베델이 만든 여기에 있는 자, 대한매일신보는 신문지법의 타격을 안 받아요. 아니, 구간상으로는 연도상으로는 겹쳐요. 왜요? 1907년에 만들어졌다면서요. 그럼 1907년에 신문지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연도상으로는 대한매일신보도 분명히 탄압을 받아야 되는데 인양반이 외국인이잖아. 아, 무슨 법권자입니까? 예, 바로 치외법권자였었던 거죠. 치외법권자. 그래서 다른 신문에 비해서 이 대한매일신보가 항일 논설을 가장 많이 싣습니다. 다른 신문들에 비해서. 그래서 일본이 나중에는요. 1908년도에 신문지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요. 신문지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일본을 비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의 규칙을 만든 거죠. 아무튼 이 정도. 그래서 동사에서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중국의 신문 하나, 자, 일본의 신문 하나, 우리나라 거 3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교육과 관련된 거 갑시다. 일본을 가게 되면은요. 6세 이상의 남녀 의무 교육을 했죠. 자, 의무 학교가 아니라 의무 교육을 시행하게 됩니다. 메이지 정부가 의무 교육을 시행해요. 그래서 의무 교육 6세 이상의 남녀 의무 교육입니다. 학교는요. 소학교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학교가 있고요. 대학교로 발전되는데 그 대학에 자, 도쿄 대학이라는 게 최초의 대학입니다. 자, 도쿄 대학은 1877년 연도 별 필요 없이 도쿄 대학은 도쿄에 있는 겁니다. 일본 최초의 대학이다. 자, 그 다음에 일본에서 확인해야 될 거 뭘 가냐면 교육 칙어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 교육 칙어는 1890년에 발표된 거고 교육 칙어를 통해서 뭐 하게 되냐면 국가에 충성을 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충과 효 이러한 미래의 인재들을 길러내자.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자라는 내용의 성명서 같은 걸 발표한 겁니다. 이게 바로 교육 칙어입니다. 자, 보세요. 교육 칙어를 통하여 근대적 학교 제도를 마련했다. 그럼 틀려요.
학교 제도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제도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 거고 교육치고를 통해서 학교를 만든 게 아니라 이미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중에 교육치고가 발표됐다는 겁니다. 연도 참고로 그래서 한번 봐주세요. 자, 두 번째 간다라면 중국을 갈 건데 중국의 청나라를 가게 되면 변법자강 운동 때 이 변법자강 운동 당시에 1898년 일본식 학제를 모방을 해요. 그럼 일본식 학제를 모방한다? 이 변법자강 운동 자체가 여러분들 메이지 유신을 따라가게 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학교가 이 교가 당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뭐로 바뀐 겁니까? 소학교는 소학당. 중학교는요. 네. 중학당이라 부를 거고요. 대학교는 대학당이라 부르겠죠. 그 대학당 중에 뭐 하나만 기억하면 되냐면 경사대학당이라는 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경사대학당. 다시 갈게요. 경사대학당. 그래서 이 경사대학당은 1898년인데 중국 최초의 대학입니다. 자, 중국 최초 대학. 일본 최초의 대학은 도쿄대학이고요. 자, 여기서는 경사대학당. 기존에 국자감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국자감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근데 나중에요. 이 경사대학당이 중화민국이 되면서 그러니까 중화민국이 이제 신해혁명을 통해서 수립된 거잖아요. 그때 뭐라고 바뀌냐면 베이징 대학이라고 바뀌어요. 그럼 베이징 대학이라고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경사대학당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경사대학당은 그렇지. 베이징에 있는 거네요. 중국에. 자, 경사대학당. 일본식 학제를 모방해서 소학당, 중학당. 즉 소학교는 소학당, 중학교는 중학당, 대학교가 대학당. 그래서 경사대학당이 최초의 대학이다. 자, 세 번째. 자, 우리나라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갑시다. 우리나라에 대한 교육기관을 보면은요. 우리나라에 대한 교육기관을 보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동문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동문학이라는 게 있는데 선생님 이거 교과서에 없던데요? 예, 없어요. 동문학이라는 게요. 1883년이거든요. 그럼 얘는 왜 만든 거냐면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영어 강습소입니다. 우리나라의 개화 정책은 이때부터거든요. 1880년대. 그래서 통리기무화문이라는 게 80년에 만들어졌고 그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기술자가 들어왔단 말이야. 그 외국인 기술자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걸 위해서 동문학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중국에는 이런 게 있었답니다. 중국에는 뭐가 있었냐면 동문관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그럼 동문관 요게 1863년 요 무렵인데 똑같아요. 그럼 얘들이 먼저죠. 자, 얘들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 당시에 양무운동했죠. 1861년부터 양무운동하거든요. 그래서 양무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서양의 기술자들이 들어왔고 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통역을 할 수 있는 관리가 필요했었던 겁니다. 전문 관리. 그들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가 바로 동문관. 영어 강습소죠. 그래서 요게 우리 동사에 있어요. 그래서 동문학은 없어요. 동문학은 우리 교과서에 없고 자, 동문관의 중국에 있었던 건데 요거를 우리가 따라한 겁니다. 동문관을 따라한 게 바로 동문학이죠. 그러니까 동문학은 어디서 써먹냐면 한국사에서 써먹으면 돼요. 한국사에서 써먹으시면 되고 자, 동문관과 비교해라. 그럼 그들은 60년대, 우리는 80년대. 그 다음에 함경도에 덕원 주민들이 만든 최초의 학교가 있는데 자, 원산학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원산학사는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경공원이 있는데 이 유경공원은 1886년에 만들어진 건데 미국인 교사를 자, 초빙해서 운영했었던 상류층 자제들을 강의했었던 학교가 바로 유경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영재들을 육성하기 위한 학교 이런 뜻인데 유경공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건 지금 1880년대거든요. 80년대고 1890년대로 왔었을 때 가보개혁에서 이게 발표되죠. 무슨 입국조서가 발표되냐면 교육 입국 조서가 발표되죠. 자, 교육 입국 조서에서는요. 첫 번째 지, 덕, 체를 강조했고요. 두 번째 간다라면 근대적 학제를 마련했다. 학교 제도를 정비합니다. 자, 마련합니다. 정비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일본의 교육 치거가 있는데 일본의 교육 치거를 통해서 근대적 학제를 정비했다. 그럼 틀린다고 그랬죠. 왜냐면 근대적 학제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중에 교육 치거가 이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치거를 통해서 근대적 학교 제도, 학제를 마련하였다. 그럼 틀려요? 이미 운영하고 있는 중에 교육치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교육입국조서라는 걸 통해서 근대적 학제가 마련이 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만들어질 거냐면 한성사범학교, 그 다음에 한성소학교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한성사범학교와 한성소학교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더라. 갑오 을미개혁 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광무개혁이라는 개혁을 하는데요. 이 광무개혁 때는 식산흥업정책을 펼치면서 각종, 자, 뭘 만들었냐면 실업학교들을 만듭니다. 뭐 이 당시에 철도학교, 의학교, 광무학교, 광산학교 뭐 이런 거 만들어지는데 실업학교 이름은 뭐 필요 없고요. 우리는 교육입국조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1900년대로 갑시다. 1900년대로 가게 되면 애국개몽운동. 그 애국개몽운동을 하면서 애개몽을 하면서 엄청나게 만든 많은 무슨 학교를 만드냐면 사립학교를 만들 건데 이 사립학교에 대성학교라는 게 있었고 오산학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대성학교, 오산학교는 대성학교는 이제 안창호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오산학교 같은 경우는 이승훈이 만들었는데 당시에 그 이승훈이요. 자, 학교 이름 두 개만 밑줄게요. 대성학교, 오산학교. 한국사에서는 뭘 또 써먹어야 되냐면 이 안창호와 이승훈이 신민회 회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민회가 만들었다 해도 돼요. 신민회가 한국사에서. 그럼 안창호와 이승훈이 각각의 대성학교, 오산학교 만들었는데 이 오산학교 그 개교 연설에서 뭐라고 했냐면 개교식 날 이승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지금 남들한테 업신여김을 받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네가 너한테 주변 애들한테 개무시 당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네가 못생겼기 때문에 그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생겨지면 됩니까? 예뻐지면 됩니까? 그렇지. 예뻐지면 잘생겨지면 너는 더 이상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을 거야. 뭔지 알겠어요? 사회 진화론에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못생기는 건 실제 못생긴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사회 진화론에 비유해서 실력이 아직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실력을 키워라. 그래야만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너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결론. 사회 진화론에 근거를 두고 있네요. 뭐가요? 애개몽 자체가. 됐죠? 그랬더니 일본이 1908년도에 사립학교령이라는 걸 제정을 해서 학교를 함부로 만들지 마세요. 승인받고 만드세요. 탄압합니다. 그리고 나라 뺏겼죠? 나라 뺏긴 다음에 우리 사립학교들 다 없애버려요. 10년대. 그래서 20년대에 왔을 때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는 게 벌어지는데 그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우리가 돈을 직접 모아서 대학을 만들겠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일본이 야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라고 하면서 1924년 자, 일본에 의한 무슨 제국대학이 만들어지냐면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게 1924년도에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일본이 만든 겁니다. 이거는 일본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각의 일본의 도쿄대학,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경사대학당, 우리나라에 경성제국대학이 있긴 한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즉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뭐 시키기 위해서? 무마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개항된 이후에 서구문물에 자 뭡니까? 언론 들어왔나요? 교육 들어왔나요? 자 이제 근대적 시간관념 이렇게 한번 갑시다. 자 근대적 시간관념. 시간은 이제 어떻게 돼요? 양으로 측정되기 시작합니다. 타임 이즈 골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근대식 서구의 시간관념에서 자 60초는 1분이고 자 60분은 이제 1시간이고 이런 개념들이 이제 널리 확산이 되는데 시간표에 의한 생활이 일상화돼요. 시간표에 대한 생활이 일상화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철도가 자 건설이 되면서 철도 건설로 인해서 근대적 시간관념의 확산이 더욱더 촉진이 됩니다. 자, 철도가 건설되면서 근대적 시간관념이 확산됐다. 뭔 말이냐면 철도는요. 정확한 시간에 떠나야 됩니다. 정확한 시간에 떠나야 된다. 여러분들 여기에 철도가 정확한 시간에 떠나야 된다. 이 당시 철도는요. 단선이에요. 단선. 그러니까 하행선과 상행선이 하나의 철로를 이용해서 이용한답니다. 선생님 정면 충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가 내려가는 동안에 얘가 올라오면 자 서로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중간에 기차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기차역에서 하행선이 정확한 시간에 도착을 해서 옆으로 살짝 빠져요. 살짝 빠져서 여기서 손님들을 내리고 손님들을 태웁니다. 그럼 상행선도 정확한 시간에 여기에 도착을 해서 여기 살짝 빠져서 상행선과 손님들을 자 이제 내리거나 태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정확하게 이렇게 크로스 해서 교차해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너무나 빨리 오고 어느 한쪽이 너무나 늦게 오면 거기서 계속 기다려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철도가 출발할 때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출발해야만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서 크로스돼서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철도는 단선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복선이에요. 철로가 여러 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행선, 하행선이 마구잡이로 다녀도 물론 마구잡이 다니진 않겠지만 자 여기 있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당시에는 단선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 따라서 양반이라고 해서 철도가 따로 기다려주지 않아요. 천천히 오세요. 이렇게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도 건설이 결국은 근대적 시간관념의 확산에 영향을 끼쳤다. 여기서 조심할 거. 여러분들 철도는요. 이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태양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태양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면 이 태양력이라는 거는 양력 달력을 말하는데 그 양력 달력에서 해가 뜨는 순서대로 일본, 자, 조선, 그 다음에 청나라 요 순서대로 태양력이 채택이 될 겁니다. 자, 우리나라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일본이 이렇게 있고 해는 동쪽에서 뜨죠. 아, 해 뜨는 순서. 동쪽에서부터 태양력이 채택이 됐다. 그래서 일본은 1873년, 자, 우리나라는 1895년 을미개혁 때 채택이 되고 96년부터 쓸 건데 얘들은 1912년 중華民国시작됐을 때. 그래서 연도 외우지 말고 태양력은 해 뜨는 순서다. 태양력은 해 뜨는 순서인데 뭘 확인해야 되냐면 태양력과 뭐는요? 철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철도는 정확한 시간에만 떠나면 됩니다. 양력 달력이 됐든 음력 달력이 됐든 철도는 매일 떠나거든요. 매일 정확한 시간에만 출발하면 돼요. 날짜와는 아무런 관련 없어요. 어차피 매일 떠나는 거니까. 그래서 태양력이 철도와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이 태양력은 뭐 순서대로 기억해라? 해 뜨는 순서대로 채택이 됐다는 거. 자, 이제 철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철도 건설에 있어서요. 가장 앞장섰던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요. 철도야말로 근대화의 상징물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철도 건설에 가장 적극적인데 최초의 철도가 자 도쿄에서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요코하마. 자 도쿄에서 요코하마까지 연결된 이 철도가 일본 최초의 철도입니다. 도쿄에서 요코하마. 자 요코하마가 여러분들 아까 뭐 있었죠?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자 얘가 최초의 철도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요. 일본이 한반도와 타이완과 그 다음에 만주에 있는 철도를 일본이 건설합니다. 한반도와 타이완과 만주에 있는 철도를 일본이 건설합니다. 두 번째, 청나라는 철도 건설에 있어서 처음에는 소극적입니다. 정부가요, 개항장 주변에 이제 그 개항장에 예를 들어 상하이라든지 이런 개항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이제 철도를 건설했는데 이거를요 오히려 돈 주고 사들여요. 야 나한테 팔어. 나한테 팔어. 그래서 청정부가 이거를 사들여서 파괴합니다. 철도를 파괴해요. 돈 주고 사들여서. 왜냐하면 철도로 인해서 외세의 침탈이 더 가속화된다. 크리스토교의 확산이 더 가속화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풍수지리 사상 뭐 이런 걸 근거를 내세우면서 이거 내놓으세요. 저한테 파세요. 라고 이제 파괴하고 막 이럽니다. 그랬다가 얘들이 1889년 철도 건설이 필요하구나 라는 거를 자 공식화합니다. 그럼 1889년도에 철도 건설을 공식화했는데 이게 무슨 운동 막바지? 연도 외우지 말고요. 1889년은 양무운동 막바지. 그러니까 양무운동을 한참 진행하다가 거의 양무운동이 끝날 무렵 청일전쟁으로 인해서 결국 양무운동은 실패를 인정하잖아요. 그 끝 무렵에 야 철도 건설이 필요하구나. 그제서야 인정을 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일본에 비해서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노하우와 이런 것들이 뒤처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기술과 자본이 뒤처지게 되었다더라. 그래서 공식화된 시점은 양무운동 막바지다. 자, 세 번째. 이 조선에 철도를 자 까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그 대한제국 시기에 이제 깔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러면 대한제국, 한국. 그러면 이 철도 건설에 일본이 다 건설했는데 서울에서 출발합니다. 서울에서 경자를 쓸게요. 서울 경자를 씁니다. 서울 경자.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선이죠? 경인선. 됐죠? 그 다음에 부산에 도착할 겁니다. 부산에 도착했어요. 출발은 서울입니다. 그러면 경부선. 의주에 도착합니다. 의주. 그러면 뭐죠? 경의선. 자, 원산에 도착합시다. 원산. 그러면 경원선. 됐었나요? 여기서요. 서해안으로 끝나는 철도. 자, 시장은 다 서울이라고 했으니까요. 서해안으로 끝나는 철도는 두 개가 보이네요. 지금. 그랬을 때 다른 나라가 이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그거를 일본이 이권을 사들여서 일본이 완공합니다.
다른 나라가 이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일본이 사들여서 일본이 완공을 했고 동해안으로 끝나는 철도는 일본이 이권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이 완공을 합니다. 일본이 이권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이 완공을 합니다. 이해돼요? 이권이라는 거는 돈이 되는 권리.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철도 부설권, 그 이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프랑스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요거는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미국이 가지고 있던 이 이권을 일본이 사들여서 일본에 의해서 경인선이 1899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입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요? 서울에서 여기 있는 인천까지입니다. 무슨 선? 경인선. 이게 최초인데 이 경인선이요 오픈될 때 철도가 오픈될 때 기념사진이 남아있는 게 있는데 철도를 이렇게 측면에서 찍어서 이제 뒷모습까지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면에서 찍은 거예요. 정면에서. 정면에서 딱 찍으니까 토마스 얼굴만 나오죠. 그럼 토마스 얼굴만 딱 나왔는데 여기에 자 이렇게 국기가 두 개가 달려요. 국기가 두 개 달리는데 하나는 일본. 왜? 일본이 완공했으니까. 이게 누굴까요? 예, 바로 미국의 국기가 달립니다. 미국의 국기. 자, 그래서 미국의 이권을 일본이 사들여서 일본에 의해서 완공이 되었다. 자, 이건 프랑스 거를 일본이 완공했고요. 요거는 일본. 어쨌든 우리나라 철도는 전부 다 누가 완공했다? 자, 일본에 의해서 건설이 되었다. 최초의 철도 무슨 선 기억하시고요? 경인선. 얘는 뭐라고요? 최초입니다. 1899년. 은하철도 999네요. 999. 그 다음에 러일 전쟁, 종결이라는 단어 꼭 넣으세요. 러일 전쟁, 종결, 전후. 그래서 종결이라는 단어를 꼭 넣을 건데 그럼 종결 전, 종결 후네. 그지? 아하, 경부선. 이 경부선이 1905년도입니다. 1905년도. 그럼 요거는 러일 전쟁 중이네, 아직. 러일 전쟁 중. 왜? 종결 전후라고 했으니까. 그랬을 때 경의선은 1906년입니다. 이건 러일 전쟁이 다 끝난 다음이죠. 그래서 러일 전쟁 종결 전후에 경부선과 경의선. 그 다음에 이제 경원선은 1914년에 국권 피탈된 이후에 이제 완공된 거기 때문에 연도는 그닥 중요하지 않고요. 뭘 확인해야 되냐면 강화도 조약을 확인하셔야 돼요. 강화도 조약으로 열린 항구가 어디냐면 강화도 열린 항구가 바로 인천, 부산,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원산. 그래서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장입니다. 그 개항장에 철도가 다 있다는 거. 됐죠? 그럼 최초니까 얘가 주로 나올 거예요. 어떤 거? 경인선. 함정은요. 요거로 팔 거예요. 경부선. 경부선이 최초의 철도가 아니라 경인선이 최초의 철도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서 쌤이 하나만 확장해 드릴 건데요. 일본이요. 배를 타고 이렇게 자 배를 타고 부산에 도착을 하면 부산에 철도가 있습니까? 있죠. 자, 그러면 기차 타고 옵니다. 기차 타고 의주까지도 갑니다. 그럼 여기서 도착을 해서 기차 타고 자 만주에 갑니다. 만주에 가니까 여기 리순 따렌에서 자 여기에 있는 여기가 봉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어디냐면 봉천. 그 다음에 창춘이라는 도시까지 요거 일본이 깔았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북만주의 철도는 일본이 까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그래서 여기에 하얼빈. 자, 하얼빈. 그럼 여기에 있는 블라디보스톡.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에서 하얼빈까지. 하얼빈에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 와우,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나중에 이제 완공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베이징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뭐가 필요한 거냐면 요게 필요했던 거예요. 요게 필요했었던 거예요. 요게 됐죠? 그럼 요 철도를 뭐라고 할 거냐면 여기 의주 건너편에 안동이라 불러요. 자, 안동. 그래서 안동에서 봉천까지. 자, 안봉선. 이 안봉선에 대한 부설권이 필요했는데 남만주죠? 창춘 이남의 철도 이것도 남만주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뺏었는지 기억나나요? 어떻게 뺏었는지? 청일전쟁에서 시모노세키 조약. 그랬더니 이 러시아가 삼국 간섭. 그래서 일본이 랴오동반도를 뱉었고 그 대가로 러시아는 청으로부터 리순과 딸에 대한 조차권. 그 다음에 남만주, 창춘 이남의 철도 부설권을 러시아가 얻어갔죠. 근데 그거를 일본에게 다시 양도했죠. 무슨 전쟁에서? 러일 전쟁에서. 그렇다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여기 있는 요 창춘 이남의 남만주 철도, 이것도 남만주야. 남만주 철도권을 얻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안봉선이 있으면 대박인 거죠. 왜? 여기서 배 타고 도착해서 기차 타고 쭉쭉쭉 뻗어나갈 수 있죠. 대륙으로. 그래서 요게 필요해요. 그래서 청나라한테 요것 좀 주면 안 돼?
요 깔게. 그랬더니 청나라가 싫은데. 그래서요. 나중에요. 일본이 여기 간도. 이 간도 땅을 청나라에게 넘기는 대가로 간도 협약이라는 거를 체결할 건데 1909년도 이 간도 협약은 누가 체결한 거라고요? 일본과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중국, 청나라가 체결한 겁니다. 그럼 일본과 청나라가 체결했는데 일본이 야, 너 간도를 가지고 조선과 이렇게 계속 싸웠다며? 자, 조선이란 나라와 간도 땅이 내 땅이냐 네 땅이냐 싸웠다며? 아이고, 그걸 왜 싸우니? 네 땅 맞아. 내가 너한테 그 땅 줄게. 그러니까 결국은 청나라에게 어디를 넘긴 거라고요? 간도를 넘긴 겁니다. 그럼 이 간도 땅을 이렇게 넘기고 일본은 그 대가로 안봉선에 대한 철도권을 이렇게 얻어갔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사에서는 뭘 써먹어야 되냐면 일본이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을사득약. 을사득약에서 무슨 권을 뺏어갔기 때문에? 외교권을 뺏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안봉선, 요것도 무슨 철도라고 나온다고요? 남만주 철도. 그거는 간도 협약과 연결지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죠? 간도 협약과 연결해라. 그래서 철도에 대한 이야기, 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개항된 이후에 여성들의 권익이 높아지면서 여성 단체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리학이라는 유학, 그래서 이제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어 있었던 건데 개항된 이후에 서구 문물과 사상이 들어오면서 점차 여성들도 이제 어떻게 돼요? 전통적 굴레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전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폐지가 돼요. 전족은 여성들의 발을 크지 못하게끔 꽉 끼는 신발을 끼워놔서 어렸을 때부터 뛰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못 도망가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에 썼던 장옷. 이 장옷이 이제 얼굴만 이렇게 눈만 똑 내밀 수 있게끔 뒤집어 쓰는 그런 장옷 같은 것들이 점차 사라지고 이제 짧은 치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실 것이고 아무튼 여성들의 권익이 높아지고 있다. 그때 여성단체에 중국에서는요. 여성계라는 모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중국에서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부인 교풍회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전부 다 이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성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그런 활동을 펼칠 겁니다. 자, 부인 교풍회.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한국을 가게 되면 찬양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얘만 기억하면 돼요. 찬양회는요, 서울에 있는 양반 분여자들의 자, 모임인데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여성통문 혹은 여권통문이라고 하는데 여권통문, 여성통문이라는 걸 발표해서 아니 왜 사내 아이들만 교육을 받지? 우리 기집 아이들은 왜 교육을 받지 못하지? 억울한걸? 이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여성들의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그 결과 자, 뭘 만들게 되냐면 순성 여학교 자, 이런 걸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는 찬양회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된다. 교재에 가셔서요. 자, 182쪽 신문의 기능 발표하시고요. 신문의 기능 읽어보세요. 읽었는데 설마 이해 못하는 건 없겠죠? 자, 각국의 신문 일본은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 하나만 발표하시고 청나라에서는 신보 하나만 발표하시고 조선일보라네. 자, 우리나라에서는 3개가 있나요? 한성순보,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 요 3개 됐죠? 동사에서는 그 다음에 한국사와서 연결지어서 황성신문과 제국신문도 함께 기억하면 좋겠고요. 일단은 자,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일본 하나, 중국 하나, 우리 3개.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게 되면은 한글 신문의 등장 탐구대로 3번 조그맣게 발표하시고요. 근대 학교로 가게 되면은 일본에서는 게이어 의숙이라는 학교가 후쿠자와 유키치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했네요. 게이어 의숙 참고로 가시고 의숙이 학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 밑에 쭉 내려가면은 도쿄 대학 몇 찍으시고 교육 치거 발표하시면 됩니다. 교육 치거 발표하시고 탐구대로 4번 이게 교육 치거입니다. 탐구대로 4번.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 중국에서는 동문관 하나 몇 찍으시면 되고 메이지 유신을 모방했었던 변법자강 운동 때 경사대학당이 만들어집니다. 그것만 몇 찍으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에 쌤이 학교 아까 원산학사라는 거하고 유경공원 이걸 써드렸는데 요거는 한국사에서 써먹으세요. 됐죠? 그럼 가보기역에 발표하십시다. 교육입국 조서. 지덕체를 강조했네요. 교육치고에서는요. 충과 효를 강조했죠. 그래서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 애국개몽운동의 사립학교 2개 몇 찍으십시오. 대성학교와 오산학교. 쭉 내려갑니다. 철도 갑니다. 철도의 영향에서 디귿번 몇 찍으십시오. 근대적 시간관념 확산에 영향을 끼쳤다. 근데 조심할 거 태양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일본은요. 도쿄와 요코하마 사이에 최초의 철도 그거 몇 찍으시고요. 중국은 처음에는 소극적이었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사들여서 파괴를 했다.
그랬다가 양모운동 막바지에 철도 건설을 본격화했다는 거. 자, 우리나라 갑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철도를 싹을 깔았는데 경인선 최초의 철도고요. 경부선과 경인선은 러일전쟁 종결 전후. 마지막에 경원선도 있는데 경원선은 국권 피탈 이후에 완공된 거기 때문에 연도는 그닥 중요하지 않고 다만 한국, 부산,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된 항구에 연결되어 있는 철도이기 때문에 경원선도 참고로 가두십시오. 탐구대로 5번에서는요. 내용을 읽어보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철도 파괴 운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청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직접 사들여서 파괴했고 물론 나중에 공식화했지만 우리는 의병들이 철도를 파괴합니다. 밑에 근대적 시간관념 읽어보시고 뒷장 넘어가셔서 태양력에다가 별표하시면 됩니다. 태양력. 일본은 1873년이고요. 그 다음에 절기 행사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절기 행사들을.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개항장에서 먼저 사용되기 시작했고 개항장. 누구한테 개항당했죠? 일본. 그럼 일본한테 개항당이 1876년 아닙니까? 강화도 조약이. 그럼 그 전에 일본은 이미 태양력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개항시킨 다음에 조선 상인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태양력을 자연스럽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항장에서 이미 태양력을 서서히 쓰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는 을미개혁 때 공식적으로 채택이 될 거고 그 전에 개항장에서 이미 쓰고 있었다. 결론. 강화도 조약 전에 일본은 태양력이 채택이 돼 있어야만 쌤이 이야기하는 이 문장이 성립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에 중국은 신해혁명 이후에 채택이 됐고요. 됐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읽어보시고요. 밑에 각국의 수도 도쿄에서는요. 두 번째 줄 찍으십시오. 긴자거리. 긴자거리는 이제 서양식 거리를 말합니다. 한성에서는 우리나라죠. 황성건설을 추진했답니다. 그 황성은 그러니까 황제의 나라.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황성건설을 추진했다. 베이징은 읽어보시고요. 오른쪽에 각국의 개항장. 개항장은 전부 다 치해법권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번에 조계지, 거류지가 형성되었다. 같은 말입니다. 조계지는 거류지와 같은 말이고 리을번 밑주고 싶죠. 대부분의 치해법권 지역이다. 자, 상하이에서는 첫 번째 줄 와이탄거리 밑주고 싶죠. 이 상하이의 와이탄거리는 기축인데요. 여기 있는 일본의 긴자거리와 같은 그 서양식 거리를 와이탄거리라고 부릅니다. 자, 요코하마 읽어보시고요. 자, 부산 별표하시면 됩니다. 자, 부산. 뒷장 넘어가서 여성들의 권리 신장. 거기에 각국의 여성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개무시해도 됩니다. 한국에서는 현모양처, 일본에는 현처양모, 일본에서는 양처현모. 같은 말이죠. 딱 한자의 배열만 달리한 거죠. 개무시하시면 되고요. 여성단체 중국 하나 밑줄 그죠. 여성계. 자, 그다음 일본에서는 부인교풍회, 우리나라에서는 찬양에 밑줄 그시고 별표하시면 됩니다. 탕후드라 7번 시간 될 때 읽어보시고요. 오른쪽에 탕후드라 8번 별표하시면 됩니다. 탕후드라 8번 별표하시고 탕후드라 9번은 시간 될 때 한번 읽어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개항된 이후에 서구의 사상과 문물 여기까지 마무리 지었고 이제는 194쪽에 넘어가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일본의 패망 이후 그러니까 현대사가 되겠죠. 현대사에 각국들이 어떻게 발전되느냐 라는 내용을 배울 건데 여기서부터는 연도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강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거는 각 국가별 주요 정치적 사건들을 연도를 좀 외우셔야 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